시각적 디자인 연구를 위한 디자인 정보 분류 체계라는 발표를 맡게 된 PXD의 김규희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요, 디자인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분류 방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학 분류 체계를 다차원으로 제안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이 등장할 때 보다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 지식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디자인 실무자와 업계 종사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 PXD라는 UX 디자인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UI 기획과 설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의료 서비스, 공항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학교 소속의 연구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먼저 디자인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업이나 학교에서나 뭐 그 비중과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디자인 연구라는 것, 즉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나 소재, 색채, 소비자, 심리 뭐 이런 것들의 리서치나 분석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런 리서치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무런 정보나 인사이트가 없이는 성공적인 디자인 아웃풋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쉽게 접하는 리서치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뭐 논문을 찾아보기도 하실 것이고요. 디자인 전문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그냥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계속 연관되는 키워드를 다시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계속 찾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경로를 통해서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연구라는 것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리서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활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닌 분야도 물론 조사 방법론이 많은 것은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이미 알려진 방법론, 디자인 방법론은 사실 좀 많고요. 또 통계학이나 뭐 사회학의 분야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리서치의 비중이 좀 작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리서치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페이퍼 리서치도 하고 있고요. 비주얼 리서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 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영국의 크리스토퍼 프레일링 교수는 디자인 연구를 디자인에 의한 연구, 디자인을 통한 연구, 디자인을 위한 연구의 어떤 세 가지로 문제에서 그 산출물까지 포함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어떤 개념들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분히 디자인 연구라는 것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개념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요. 또 다른 디자인 연구의 특성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오웬이라는 연구자가 제시한 디자인 지식 기반 모형인데요. 이 모형은 이제 좌우로 리서치 디그리와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나누어서 어떤 이론과 실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폭넓게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모형화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모형화를 한다던가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디자인의 연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디자인 연구의 특성은 다분히 실용적이라는 건데요. 전통적인 학문 분야가 아니었고 생긴 지 한 150여 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드먼이라는 연구자는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6가지 모델로 제시해서 위쪽에는 뭐
이론에 대한 도메인들, 아래쪽에는 실천과 적용에 대한 도메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즉 디자인은 사실 어떠한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고 제품이니 시각이니 이런 것들은 그저 프로젝트의 단위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디자인 연구의 또 다른 특성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같이 좀 더 추상적으로 10가지 레벨을 제시한 메타 이론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이론을 좀 더 추상화해서 정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데다가 타 분야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디자인을 다루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음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세션이 신디자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건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을 텐데요. 이미 익숙한 용어들도 많죠. 디자인 매니지먼트, 유니버설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사용자 환경 디자인, 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굉장히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성격은 어떨까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품, 소비자, 서비스 공급자, 환경, 그리고 이것들 간의 인터랙션까지 모든 그런 관점들을 좀 접목시키는 것 같고요. UX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서비스 디자인과 요즘은 맥락적으로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UI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현 상태의 기술이나 트렌드나 이슈나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성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 디자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기업의 경영에서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도 쓰고 있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성공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이너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리서치의 수준과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 결과 혹은 지식들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보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많은데요. 대체로 이렇게 줄여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찾거나 자료를 찾거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분류를 하고요. 또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매핑하기 위해서 연관짓기 위해서도 분류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도 분류를 합니다. 결국은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UI 디자인을 하지만 의료나 로봇 같은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잘 분류된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개인의 어떤 정보를 찾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정리된 분류는 어떤 현재의 상황이나 패러다임을 파악하게 되는 어떤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 분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가시기 쉽도록 도서 정보의 분류를 좀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도서 정보를 분류하는 거는 전통적인 서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서책을 어느 한 곳에만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분야인 UX나 UI 서적을 만약에 제가 찾는다면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컴퓨터 IT의 웹사이트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디자인 코너가 아니라 컴퓨터 코너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디자인 자체도 보시면 예술 대중문화의 디자인 색채에 속해 있고요. 또 뭐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의 경영 전략 코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은 서가 배열에만 한해서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영역과 관계가 있는 거는 뭐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디자인 종사자인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자체가 계속 말했다시피 여러 분야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것들이 디자인에서 잘 정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분야에서 찾을 수는 없고 다른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만 접목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전통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 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학문에서는 예술 대중문화의 어떤 하위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디자인계의 정보 분류에 대해서는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여러 연구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 연구들도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의 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디자인 계층 구조도예요. 그래서 1989년부터 98년도까지 디자인 학회에서 간행하는 논문집에 한 266편의 논문들의 주제어를 그룹화하는 KJ법을 사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디자인을 크게 영역과 이론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영역은 주로 산출물 같은 거죠. 시각, 산업, 공예, 환경, 컴퓨터 응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순수 이론, 속성 이론, 응용 이론에서도 방법론,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또 다른 연구자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분류 체계를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디자인 교육에 활용되는 컨텐츠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류 현황과 문헌들을 좀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왼쪽과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영역을 다 풀어헤쳐서 8가지의 범주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또 다른 연구자는 어떤 디자인 전문 포털 사이트의 디렉토리 분류를 이렇게 왼쪽과 같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대중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오른쪽 표와 같은 접근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KJ법으로 영역과 이론으로 나눴던 계층 구조도가 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기초연구, 기반연구, 또 응용연구라는 3가지 대분류로 해서 13가지의 중분류와 50여 개의 소분류로 분류를 해서 어떤 디자인 연구를 파악하는데 어떤 양적인 분류를 증가시켜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디자인 연구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한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변화하고 확장되는 디자인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는 데 기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또 새로운 영역이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개념을 포함하거나 여러 영역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좀 어디 한 군데에 놓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서 구분할 때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류를 기준할 때는 사실 좀 상호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매체별로 나누어서 산업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에 각각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분류 체계 자체가 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공공 디자인을 이렇게 매체가 아니라 어떤 가치나 수단으로 본다면은 유니버설이나 뭐 생태 디자인 같은 데서도 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류를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과 지속가능 디자인 그리고 생태적 디자인을 디자인 이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죠. 디자인 이슈라는 것은 좀 지속적이고 계속 유지돼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좀 한시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정보를 분류할 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분류 방식은 순차적으로 열거하거나 계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융합적이거나 복합적인 정보를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또 디자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분류 체계를 좀 제안해 봤는데요. 저는 그 문헌 정보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들을 좀 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헌 정보학에서는 분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시트 분류라는 거와 다차원 구조 분류라는 거를 좀 도입해 보았습니다. 파시트 분류라는 거는 이제 유의미한 개념들을 좀 쪼개어서 그것들을 다시 합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전통적인 분류 체계가 모든 주제를 정확하게 기술하지도 못하고 어떤 다양한 개념어를 좀 포함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보 분류학에서도 이 파시트 분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차원 구조 분류도 활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구분 원리를 따로따로 적용해서 그것들을 뭐 X축이나 뭐 Y축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런 뭐 이론도 많이 찾아보고 또 어디 다른 학문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좀 살펴보고 해서 디자인의 정보를 좀 유연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좀 제안을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그 분류의 원칙과 그것들을 어떻게 좀 제안을 했는지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분류 체계의 계층 구조 단계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가 한 분야에 반드시 좀 종속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 뭐 요즘 같은 경우는 UX다, 서비스다 하는 좀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부흥할 것 같다는 그런 영역들을 사실 좀 분류하는 데에서는 좀 중요성을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런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보들의 연계성을 위해서 다차원으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와 분야 간을 함께하는 영역, 그런 복합적인 영역이나
융합적인 영역, 이런 다양한 개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분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과 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좀 용이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봤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델은요, 디자인 연구 분류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다차원 구조의 모델입니다. 개념 모델이죠. 그래서 분류체계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 개념어는 제가 하지 않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기술개발 분류 용어를 참고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디자인 기반 이론에 대한 개념어들이고요. 위쪽에 보시는 거는 활용과 실제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정보 디자인의 이론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면은 시각정보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고 디자인 이론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중소의 분류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분류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접목하는 것들을 함께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분류하고자 하는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중간이나 혹은 끝에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류 체계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 체계를 제한하는 세 번째 원칙으로는 표기 방식에는 패시트 분석 합성식을 도입한다.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패시트라는 것을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관련된 패시트다라고 하면은 디자인 이론 패시트에는 철학, 미학, 논리, 사회학, 문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품 디자인 패시트다라고 하면은 제품, 시스템, 산업기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시트를 문자와 기호를 부여해서 코드화해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사용한 그 디자인 개념어들을 패시트로 좀 다듬어 본 건데요. 각각의 패시트는 디자인 기반 이론에 관련된 항목을 알파벳 대문자로 좀 표현을 했고요. 또 활용과 실제에 가까운 항목들은 소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영역에는 그 앞에 기호들을 좀 부여를 했고요. 또 이 패시트들은 영문의 글자를 좀 줄여 따서 부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문화라고 하면 디자인 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DC라는 패시트로 정의를 했고요. 타이포그라피다 하면은 이제 TY라는 식으로 어떤 약간 연상이 되도록 조기성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호가 부여가 되면은 분류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의 어떤 색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한 분류표로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연구 사례에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의자 디자인의 구조와 소재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하면은요. 의자 디자인, 구조, 소재, 역사 이런 주요 개념을 포함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한 그런 패시트 기호들을 좀 합성을 하는 것이 이 합성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차원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개념들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개념이 부각될 때는 어떤 새로운 패시트를 추가해서 분류를 할 때 합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여기에도 사실 한계는 좀 있어요. 왜냐면은 기호가 간략해진 반면에 합성을 할 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분류 기호를 선택하고 분류를 할 때는 이 주요 개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발표가 좀 다소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의 정보를 분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무자들이나 어떤 상품 기획자나 저같이 좀 이제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은 좀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하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거를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정보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디자인의 지식 체계의 맥락을 정립하는 의미가 있고 또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정의하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된다. 또 새로운 디자인 정보를 분류하거나 검색을 할 때 유용하다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게 제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디자인 정보 분류 체계를 다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은 디자인의 다양한 개념과 연계성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기에도 좀 용이할 것이고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디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분류 체계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의 그런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